밤에 잠이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낮에 좀 자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저는 42년 동안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단 하나,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문제가 바로 낮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낮잠이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낮잠이 밤잠을 망치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며 몸을 더 지치게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딱 몇 분만 자도 뇌가 살아나는 정확한 수면 시간, 그리고 불면증에 효과적인 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지혜발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불면의 밤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도 낯설고요. 약속을 잡아놓고도 까먹고 딸이 자꾸 걱정스러운 눈으로 절 봐요. 저는 이 말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세 번째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70세 김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절박하게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단순한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눈만 감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고 아침이 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띵하고 밥맛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낮에 견디지 못하고 소파에 기대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처음엔 15분, 30분. 하지만 점점 늘어나서 1시간, 2시간씩 자게 되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면 더 개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더 멍하고 더 피곤하고 무엇보다 밤에 잠이 아예 안 오는 겁니다. 몸이 이상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요. 자꾸 정신이 흐릿하고 뭐 놓고 다니고 딸 이름이 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 분명히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을 겁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42년 진료를 하며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습관에서 시작된 명백한 악순환입니다. 낮잠을 오래 자면 우리 뇌는 지금은 밤이다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몸은 이미 잤잖아? 하고 잠을 거부합니다. 결국 밤잠을 설치고 그 피로를 낮잠으로 메우고 또다시 밤엔 눈을 뜨고 그렇게 몸과 뇌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의 초기 증상까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설마 낮잠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다고요? 하지만 제가 정리한 수면 일지와 뇌 피로 검사를 보시곤 얼굴이 굳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낮잠부터 끊어야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낮잠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오래 자느냐입니다. 그 기준을 모르면 선한 휴식이 독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김 여사님은 낮잠 습관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밤잠이 돌아왔고 무기력했던 표정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력도 회복되고 딸과의 갈등도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대체 낮잠은 얼마 동안 자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몇 시 이전에 자야 우리 뇌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낮잠이 뭐 어때서 그래요? 자고 나면 개운하기만 하던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보는 건 낮잠 뒤에 더 멍해진 얼굴, 낮잠 뒤에 더 피곤해진 몸, 낮잠 뒤에 더 깜빡깜빡해진 기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는 아주 정교한 수면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깨어있고 어두워지면 잠들 준비를 하죠. 이 리듬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낮잠이 길어지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합니다. 지금 밤인가 봐. 아까 푹 잤으니까 이제 멜라토닌 안 만들어도 되겠지?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낮잠을 오래 자는 순간 멜라토닌의 분비가 중단됩니다. 그러면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럼 또 낮잠으로 버티고 뇌는 계속 혼란에 빠지고 결국 밤에 잠드는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낮잠은 15분에서 20분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안에는 뇌가 얕은 휴식만 하게 됩니다.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볍고 밤잠도 방해하지 않죠. 하지만 30분이 넘어가는 순간 뇌는 렘수면, 즉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 렘수면이 갑자기 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멍하고 뇌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쉽게 말해 20분 낮잠은 뇌를 닦아주는 물티슈 같고 1시간 낮잠은 뇌를 찬물에 넣었다 꺼내는 충격요법인 셈입니다. 그럼 언제 자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늦어도 오후 3시 이전입니다. 그 이후로 자면 밤에 잠들기 위해 준비되던 멜라토닌 분비가 망가집니다. 밤잠이 밀리면 다음 날도 피곤하고 결국 다시 낮잠에 의지하게 되죠. 이 간단한 시간을 지키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밤잠이 돌아오고 무엇보다 뇌가 다시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 이 원칙 하나 지키고 한 달 만에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20분만 자니까 오히려 더 개운해요. 밤엔 눕기만 해도 잠이 오고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이제 살았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낮잠을 새롭게 보셔야 합니다. 습관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과 방식이 필요한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 낮잠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 밤에 뭐라도 좀 먹고 자요. 허하면 잠이 더 안 오니까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속이 허전하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뭔가라도 먹어야 좀 안정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밤잠을 방해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밤에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뇌가 각성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밤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페인.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에도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엔 커피는 낮에만 마셔요 하시지만 낮에 마신 커피 한 잔이 밤 10시까지도 뇌를 깨우고 있다는 거 깜짝 놀라시죠? 둘째, 튀기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으로 치킨이나 만두, 라면 같은 걸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배는 부른데 속이 불편해서 몸은 자고 싶고 위장은 깨어 있고 그 사이에서 잠은 더 멀어집니다. 셋째, 당이 많은 음식. 밤에 빵이나 과자, 떡 같은 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뇌가 혼란스러워지고 수면 중에 자꾸 깨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잠이 잘 오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게 도와줍니다. 잠자기 1시간 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운 우유 한 컵. 생각보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역시 뇌를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들어있고 소화도 잘 돼서 부담이 없습니다. 잠자기 전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나 호두처럼 자연 그대로 말린 것이 좋습니다. 소량만 드셔도 포만감이 있어서 밤에 허기지지 않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이런 음식들은 너무 배고플 때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지 야식을 습관처럼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면증은 고치려 하지 마시고 몸이 스스로 잠을 찾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식습관입니다. 김 여사님도 밤마다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바꿨더니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10분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바꾸면 수면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잠이 오는 몸으로 바꾸는 저녁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제가 진료를 하면서 늘 처음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어르신, 침대에서 뭐 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워서 TV 좀 보고 휴대폰 조금 만지작거리다 자요. 또 어떤 분은 가만히 누워서 생각 정리하다 보면 밤이 훌쩍 가요. 라고도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TV도 휴대폰도 걱정도 다 침대 밖에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계속 깨어있는 활동을 하면 뇌는 침대는 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있는 곳이라고 인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자려고 눕는 순간에도 뇌는 여긴 텔레비전 보던 자리잖아 생각하던 곳인데 하며 잠을 밀어내는 거죠.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잠의 질이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차분해지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움직였던 몸이 갑자기 툭 끊어지듯 잠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잠자기 30분쯤 전 따뜻한 물로 얼굴을 조용히 씻고 물기를 닦은 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이건 단순한 세수가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 잘 버텼다. 밥도 먹었고 전화도 한 통 받았고 햇살도 좋았지. 이런 소소한 따뜻함이 뇌를 진정시켜줍니다. 우리 몸은 그런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한 가지. 잠자기 전에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뇌는 더 쉽게 잠에 듭니다. 미지근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고 있으면 손끝과 발끝까지 혈액이 잘 돌고 몸 전체가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피곤했던 다리도 가벼워지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서서히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저 조용한 곳에서 물소리 들으며 발 담그고 있는 것만으로도 잠자는 몸으로 천천히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품을 일부러 흉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몇 번 해보세요. 하품은 우리 뇌가 이제 졸리다는 신호를 주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억지 하품 몇 번만 반복해도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고 뇌는 이제 밤이 왔다는 걸 인식합니다. 처음엔 이상할 수 있지만 며칠 해보시면 정말로 차분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잠을 부르는 습관은 사실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따뜻한 습관들이 모이면 몸은 저절로 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억지로 재우려 애쓰지 않아도 몸이 스스로 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김 여사님도 처음엔 이걸 믿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두어 주 실천해 보시고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요즘엔 누우면 몸이 먼저 자자고 하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게 바로 바른 수면 습관의 힘입니다. 당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몸이 기억하고 뇌가 따라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서 불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5가지 실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뽑아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고 메모해 두시고 생활 속에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전부 내 이야기잖아. 내가 낮에 조금만 앉았어도 밤잠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진 않았겠구나. 지금부터라도 좀 바꿔볼까?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늘 저는 낮잠의 위험성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눈 붙이는 줄 알았던 낮잠이 어떻게 밤잠을 빼앗고 기억력을 흐리게 만들고 심하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 하루 중 가장 안전한 낮잠 시간은 20분,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간만 잘 지켜도 뇌는 다시 리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불면증에 도움되는 음식,
피해야 할 음식, 그리고 자기 전 뇌를 깨우는 습관과 잠이 오게 만드는 습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도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몸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충분히 반응합니다. 김 여사님처럼 밤잠을 찾고 기억력을 되찾고 가족과 웃으며 살아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잠 못 자서 뒤척이던 밤, 깜빡깜빡 흐려지는 기억,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 그 모든 밤의 고통은 이제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내 몸 하나 바꿔보겠다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밤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낮잠을 줄이고 몸과 마음이 스스로 잠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잠이 드는 몸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며칠만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릴 적 할머니께서 자주 들려주셨던 예시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기나무 할머니라고 불리는 분이 살았답니다. 왜 자기나무 할머니냐 하면 그분 댁 마당에 오래된 자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꼭 그 나무 아래서 조용히 앉아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할머니는 자기나무랑 같이 자는구나 하며 그렇게 부른 거죠. 이 자기나무는 조금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낮에는 가지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서 있지만 해가 지면 잎을 오므리고 살포시 잠이 드는 나무였거든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 나무는 밤이 되면 잎을 꼭 감아요? 그때 할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나무는 낮에는 세상과 부지런히 인사하고 밤이 되면 자기를 꼭 안아주는 거란다. 그래야 내일 또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덧붙이셨죠.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낮에는 열심히 움직이고 밤이 되면 꼭 스스로를 감싸 안고 쉬어줘야 해. 그래야 내일을 견디고 살아갈 힘이 생기거든. 그땐 그 말이 그냥 좋은 말처럼만 들렸지만 저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나무 할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깊은 지혜였는지 새삼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건 단지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루를 살아낸 나에게 건네는 괜찮아, 잘했어라는 따뜻한 위로이자 내일을 살아갈 힘을 모으는 가장 자연스럽고 정직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밤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외면해 왔을까요? 피곤하다고 낮잠으로 달래고, 허전하다고 야식으로 달래고, 심심하다고 TV로, 걱정된다고 휴대폰으로 밤을 채우다 보면 정작 우리의 뇌와 몸은 잠들 틈조차 없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수면 리듬은 기억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조차 모르는 분들, 단순한 노화라며 체념하던 분들, 하지만 습관을 바꾸고 나서 다시 웃음을 되찾은 분들. 그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약도 대단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에 20분 낮잠, 밤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 잠자기 전 발 담그기, 이런 작고 사소한 실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자기나무처럼 살았던 기억 나시나요? 해 지면 몸이 저절로 잠을 찾고 엄마의 손길 한 번에 깊은 잠에 빠지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 시절에 우리는 몸이 스스로 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점점 그 감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잠이 안 온다고, 내 몸이 고장이 난 것 같다고 걱정만 하며 더더욱 내 몸을 괴롭히게 되죠. 이제는 그 기억을 다시 꺼내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도 잘 자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몸의 소리를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불면증은 그저 잠 못 드는 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의 리듬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잠을 억지로 재우려 하지 마시고 몸이 스스로 잠을 찾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
다시 잠의 품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잠을 조금 줄이고 밤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견뎠어. 이제 쉬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에, 마음에, 몸에 가장 깊은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잠든 당신의 얼굴에는 오늘보다 훨씬 평온한 내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기나무처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매일 밤 스스로를 안아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편안한 밤 되십시오.